자, 영업수지 계산에서 매년 또 출제되는데 최근 시험은요 3년 연속 말로 출제했어요. 예? 그전에는 계속 계산 문제 나오다가 말로 출제하고요. 이 계산은 뒤에 수익환원법과 연결해서 계속 출제를 하고, 그래서 계속 2문제 정도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잘 알아두셔야 되겠고, 요 수식 모르면 큰일 나요. 자, 부동산을 우리가 취득을 합니다. 자, 부동산을 취득을 할 때는, 자, 우리 투자이론 처음 배울 때 뭐 갖고 투자하죠? 총 투자 금액을 부동산에 투자해서 취득을 하는데, 이 총 투자 금액은 두 가지로 구성됐습니다. 자기 자본도 있지만은 부동산은 고가의 상품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정한 자금은 금융기관에 뭐를 이용한다? 융자를 이용하는 게 일반적이죠. 이 타인 자본을 이용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여러분 전액 자기 자본으로 투자하는 사람 진짜 우리나라 부동산 사는 사람의 1%도 안 돼요. 그만큼 거의 대부분 뭐를 이용한다? 타인 자본을 이용합니다. 그럼 부동산을 취득을 하면은 부동산을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 부동산을 뭐 해야죠? 운영을 해야 돼요. 그럼 이 운영 또는 영업이라고 하는데, 이 운영, 영업에 따르는 현금 흐름이 나옵니다. 자, 이 수식이 매년 출제를 하고 있죠. 자, 영업에 따르는 현금 흐름, 현금 수입과 지출을 계산을 해야 됩니다. 영업입니다. 자, 우선은 단위가 나오죠. 자, 우리 시험 문제에 출제를 할 때 이 단위라는 것은 1제곱미터도 또 한 번 출제했고, 또 한 실도 출제하고, 또 임대주택일 때는 몇 호, 한 호로도 출제하고, 그래서 하여튼 단위당 예상되는 연간 임대료, 항상 우리 임대료 계산할 때 뭐죠? 연간. 그래서 가끔 시험 문제 풀다 보면요, 월 임대료 20만 원 이렇게 주어져요. 그럼 월 임대료 20만 원이면 몇 개월 곱해줘야 돼요? 12개월 곱해줘야 돼요. 그래서 예상되는 연간 임대료에다가 뭐를 곱해주면 임대 단위수. 자, 그러면 예상되는 연간 임대료 얼마? 자, 여러분 예상되는 연간 임대료, 예상되는 연간 임대료가 한 실당 1,000만 원이다. 그럼 100실이 주어지면 얼마? 100실이니까 100을 곱해주면 되죠. 1,000만 원에 얼마? 10억이 나오죠. 그래서 임대 단위수를 100% 완전히 임대되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의 임대료 수입을 가능조소득이라고 하는데, 이걸 또 우리는 가능총소득이라고 해요. 조는 총과 같습니다. 가능조소득, 가능총소득인데, 이 가능이란 말은요, 또 번역을 하면요, 잠재라고도 또 번역을 해요. 잠재. 예? 잠재, 총소득. 그 포텐셜은 영어 단어를 또 잠재라고 번역하거든요. 잠재, 총소득. 또 우리 시험 문제 한 2번 용어가 나왔어요. 잠재, 총소득. 근데 꼭 시험 문제 안에는 괄호 안에 약어를 적어주죠. 자, 우선은 이 수입은 무슨 수입? 최대한의 임대료 수입. 그러니까 이건 최대. 임대 단위수를 100% 완전히 임대됐을 때 얻을 수 있는 이 최대한의 임대료 수입을 가능조소득. 근데 100% 완전히 임대돼 열어요. 자, 여러분 임대차 계약 만료 시 신규 임차원 구할 때까지 빌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 다 감안하면은 우리나라 평균 공실률이 약 5%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시험 문제 그래서 5%를 많이 내요. 보면은. 그래서 공실이 생길 수 있어요. 공실은 최대한의 임대료 수입에 빼야죠. 비었으니까 임대료 못 받잖아요. 공실도 있지만 또 뭐가 있냐 하면 또 임차인이 임대료를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 있어요. 임차인이 임대료를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를 불량 부채라고 하는데, 이것을 또 다른 용어로 출제하죠. 여러분 우리가 20회나 27회는요 요걸 다른 용어, 이 용어로 출제를 했어요. 회수 불가능한 임대료 수입. 임차인이 임대료를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때는 회수가
불가능한 임대료 수입. 회수 불가능한 임대료 수입. 자, 그런데 주의해야 될 건요. 이 영업을 구하는 거거든요. 지금 구하는 거는. 근데 영업 외에서 발생하는 돈 들어오는 게 있거든요. 이것을 기타 소득 또는 기타 수입이라고 하는데, 기타 소득, 기타 수입은 영업 외입니다. 이건 영업이 아니라 영업 외에 발생하는 수입. 대표적으로 우리 여러분 건물 들어올 때 차 운전하고 계신 분 나갈 때 돈 지불하죠. 공짜가 없어요. 서울 같은 경우에도 내요. 서울은 뭐 30분에 뭐 2,000도 받고 3,000도 받고 그렇대요. 예? 그래서 그런 주차료 수입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영업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영업 외에 발생하는 주차료 수입. 또 우리 요즘에 건물에 잘 없죠. 옛날에 많았는데 뭐죠? 자판기 수입. 자판기 수입도 있고, 또 요즘 임대주택 가면 또 뭐가 있냐 그러면요, 1,000원짜리 놓고 돌리는 게 있어요. 세탁기. 예? 임대주택. 예? 예? 그런 세탁기 수입. 예? 그 세탁료 수입이 있어요. 이런 건 다 영업 외에 발생하는 수입입니다. 이걸 더해주면은 뭐가 나오냐면 유효 조소득이 나와요. 유효 조소득 또는 유효 총소득이 되죠. 요거는 공시를 고려한 임대료 수입. 공시를 고려한 임대료 수입에서, 자, 그럼 임대료 수입이 나왔어요. 공시를 고려한 임대료 수입에서 부동산을 관리하는 비용을 나가야죠. 비용 지출해야 돼. 그 비용을 빼야 돼. 그럼 비용은 뭐죠? 부동산을 운영하고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이 영업 경비인데 이 비용을 지출해야 돼. 임대료 수입에서 비용을 지출을 하면은 이제 순영업소득이 나와요. 자, 순영업소득이라고 하고 이걸 줄여서 순수익 또는 순소득이라고 해요. 순수익, 순소득 줄여서. 그래서 순이란 건 네트고 총은 그로스. 네트죠. 네. 그래서 NOI 약으로 순수익이 나와요. 그럼 여러분 순수익에서 또 뭐가 나와요? 순수익에서 대출을 받았으니까 이 대출금에 대한 부채 또 갚아야죠. 부채 갚는데 그게 바로 원리금 상환액. 타인 자본에 대한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 갚아야 돼요. 매 기간. 부채 서비스액을 우리는 원리금 상환액인데, 원리금 상환액인데 이 원금 상환액에다가 뭐를 대주면 돼요? 이자 지급에. 원금과 이자를 대주면은 부채 서비스액이죠. 요걸 부채를 이제 갚았어요. 부채를 갚으면은 이제 세금을 납부하기 전 세전 현금 수지 또는 세전 현금 흐름이 나오죠. 자, 요것은 세금을 납부하기 전 before tax입니다. 세전 현금 흐름이 나오는데, 그럼 세금을 납부하죠. 어떤 세금? 부동산 영업에 따른 뭐를 납부? 소득세를 납부를 하게 되면, 소득세를 납부하면은 세후 현금 수지를 구할 수 있다. 세후 현금 수지 또는 세후 현금 흐름을 구할 수 있죠. 자, 세후 현금 흐름을 우리는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영업 경배는 뭐가 있어요? 영업 경배는 보유세인 재산세는 경비에 포함되지만 소득세는 포함되지 않는다. 2년 전 정답 말로 출제했을 때 소득세는 포함되지 않고 재산세는 포함돼요. 그리고 화재보험료 있죠. 건물의 화재보험료는 여러분 요건 소멸될까요? 소멸이 안 될까요? 소멸되잖아요. 없어져요. 소멸성 보험료에 화재보험료. 그리고 부동산의 가치를 유지시켜주기 위한 비용을 뭐라고 해요? 유지비, 수선비, 관리비가 있거든요. 요것도 영업경비에 포함되고 각종 수수료,
전기요금, 수도요금, 전기세 다 포함이 돼. 그리고 또 부동산 관리회사엔 관리가 이루어지면 관리인에 대한 뭐도 포함된다? 봉급도 포함돼. 그런데 뭐는 포함이 안 되냐 하면요, 우리는 소유자 봉급은 포함이 안 돼요. 관리인 봉급은 포함되는데 소유자 봉급은 포함되지 않고, 또 개인적 업무비, 여러분 2년 전에 또 개인적 업무비가 떴거든요. 개인적 업무비는 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부동산 자체의 사용에 따라 소모되는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는 실제 현금 지출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자본적 지출이라는 용어가 있거든요. 자본적 지출은요, 부동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비용이에요. 부동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건 경비에 포함되지 않아요.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안 돼요. 예? 뭐 대수선비 이런 건 안 됩니다. 부동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거. 단순히 유지시켜주는 수선비는 돼요. 주의해야 돼요. 대수선비는 안 되고 뭐는 된다? 수선비는 돼요. 대자가 있나 없나 답이 또 달라져요. 자, 우선은 요 수식을 꼭 암기하고 다니셔야 되는데, 여기 조는 지금 두 가지가 있네요. 조는 뭐? 가능조소득, 유효조소득. 그리고 순이 있고, 또 뭐가 있다? 전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후. 그래서 여러분 암기할 때 조순, 전, 후를 암기를 좀 해둬야 돼요. 조순, 전후는 빨간 거거든요. 빨간 거는 뭐다? 앞에 플러스는 생략한 거죠. 빨간 건 돈 들어온 거. 영업에서 돈 들어온 거, 빨간 거. 요 기타 소득은 영업이니까 놔두고, 우선 빨간 거는 돈 들어온 거, 조순, 전후는 돈 들어온 거. 나가는 건 마이너스거든요. 돈 일정 기간 동안 돈 나가는 거, 요건 뭐죠? 공영, 부소. 공영, 부소는 돈 나가는 거. 순서대로 기억해 두면 돼요. 자, 그러면은 조수는 뭐를 대상? 조수는 총투자한 금액. 여러분, 부동산을 취득을 하는데 총투자한 금액에 대한 대가를 주는 거. 가능조소득, 유효조소득, 순영업소득은 총투자한 금액에 대한 대가예요. 그런데 문제는 전후는 달라요. 전후는 왜 다르냐? 순영업소득에서 타인 자본에 대한 대가를 부채를 뭐 했다? 지불했죠. 요 부채를 지불했으니까 요거 받으면 안 되지. 전후에서는 지불했으니까 뭐만? 내 돈에 대한 대가만 받아야 돼. 그래서 전후는 내 돈, 자기 자본을 뭐라고 하죠? 지분 투자액이야. 그래서 조수는 총 투자한 금액에 대한 대가고, 전후는 지분 투자액에 대한 대가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돼요. 이거 좀 이따 또 씁니다. 자, 그리고 소득세로 갑니다. 자, 소득세도 계산할 때 또 필요한데, 자, 여러분 교재에 214페이지 밑에 보시면은 소득세가 나오죠. 소득세가 두 가지가 있어요. 순영업소득에서 출발하는 게 있고, 세전 현금 수지에서 출발하는 게 있는데, 자, 플러스는 뭐냐 하면요, 세금 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거. 자, 플러스는 세금 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자, 여러분 요 플러스 값 있죠? 요거는 세금 공제가 되지 않는 거. 네? 플러스는 세금 공제가 안 되는 거. 네? 그럼 마이너스는? 그럼 플러스는 세금 공제가 안 되면 마이너스는 뭐죠? 세금 공제가 되는 거. 자, 그러면 순영업소득, 여기서 출발이거든요. 순영업소득에서 대체충당금. 자, 여러분 준공에서 입주해서 사는데 15년 지나서 주방에 있는 가구를 교체를 하고자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죠. 그래서 매년 일정한 금액을 뭐 한다? 적립을 해요. 그걸 대체충당금이라고 해요. 자, 이건 세금 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거. 근데 세금 공제인데 순영업소득에서 뭐를
부채를 뺐죠. 원금 이자를 뺐는데 그 중에서 이자는 자기 자본 증가는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 이자는 뭐다? 세금 공제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자 지급액은 세금 공제의 대상이 돼요. 그래서 이자 비용은 세액 공제가 되고요. 또 부동산 사용에 따라 소모되는 부동산 자체의 감가상각액도 세금 공제가 돼요. 그러면 감가상각액은 영업경비는 포함되지 않고 뭐에? 소득세 계산할 때 필요합니다. 그러면 감가상각액을 공제를 해주면 과세 소득이 된다. 이런 부동산 투자의 장점 배울 때 이자 지급액과 감가상각비는 세액 공제되기 때문에 절세 효과 배우셨어요. 요거 두 개는 세액 공제되는 개념. 그럼 과세 소득의 영업 소득 세율을 뭐 20%, 30% 세율을 곱해주면은 이제 뭐를 구할 수 있다? 영업 소득세를 구할 수 있는데 영업 소득세를 여기 넣어주면 돼요. 소득세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가 필요한데, 자, 그리고 또 여러분이 순영업소득과 뭐는 달라요. 자, 그래서 감가상각액은 둘 다 뭐다? 둘 다 어느 부분에서든 요것은 뭐가 돼? 요거는 세금 공제의 대상이 돼. 그런데 여기는 이자 지급액은 순영업소득에서는 공제되는데 한번 보세요. 여기서 출발입니다. 여기가 아니라 밑에서 출발. 밑에서 내려오는 거거든요. 근데 요 세전인데 이미 앞에서 뭘 했어? 공제했죠. 부채 갚았잖아요. 갚았는데 두 개가 갚았는데 이자는 세금 공제되니까 관계없는데 원금은 공제하면 안 돼. 여기서 밑에서 내려올 때. 왜냐? 원금은 기간 말 원금 갚은 것만큼 자기 자본이 증가하죠. 증가하잖아요. 그래서 원금은 공제하면 안 돼. 그래서 플러스는 공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금 공제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원금 상환액은 세금 공제가 안 되는 거야. 앞으로 이자는 이미 공제됐으니까 관계없고 원금은 공제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시험 문제 되면요. 어디서 출발하느냐에 따라서 수식이 달라져요. 뭐가 달라지고 있다? 마이너스 플러스 요거죠, 요거. 요게 지금 달라지고 있다는 거. 어디서 출발하느냐. 그래서 과세, 소득에 뭐를 곱해주면? 세율을 곱해주면 이제 영업소득세. 자, 지금까지는 요 두 개만 출제했거든요. 요 두 개를 이용한, 여러분, 요거는 한 번도 출제 안 했고요. 요 두 개를 이용한 계산 문제가 한 4번 출제했어요. 계산 문제로서. 그래서 여러분 요거 잘 확인해 두셔야 된다. 올해도 중요합니다. 요 두 수식은 올해 출제를 합니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만큼 중요하다 보시면 되겠고, 자, 213페이지 밑에 보시면은 우리가 처분시가 나오죠. 자, 이번은 운영이 아니라 뭐 할 때? 처분. 부동산을, 여러분 부동산을 샀어요. 네, 한 5년 보유하다가 팔 수도 있죠. 보유하다가 파는 거예요. 그럼 팔았을 때 뭐가 나오죠? 처분. 매각에 따르는 현금 흐름을 계산을 해줘야 돼. 그럼 처분에 따른 현금 흐름을 계산할 때는, 자, 처분한다고 예상했을 경우에 뭐가 나오죠? 매도 가격. 처분한다고 예상했을 때 매도 가격이죠. 얼마? 예를 들어서 뭐 10억에 예상한다. 매도 가격에서 뭐를 빼주면 돼? 또 매도하는데 드는 비용이 있죠. 대표적으로 어떤 비용? 중개, 수수료 같은 중개, 보수 라든지 또 법적 수속에 따르는 여러 가지 비용이 있어요. 이걸 빼주면은 순매도액이 나와요. 자, 그럼 순매도액에서 또 빼주는 게 있거든요. 자, 거의 대부분 융자 받잖아요. 타인 자본. 대출을 받으면은 어떻게 처분할 때까지 대출금 중에 갚은 돈도 있지만 못 갚은 돈 있죠. 못 갚은 돈 뭐 해야 돼? 은행에 처분하면 뭐 해야 돼? 갚아야지. 갚아야 돼요. 그게. 예? 갚은 금액, 요걸 뭐죠? 미상환된 원금입니다. 자, 미상환 저당 잔금은 미상환된 원금이에요.
그 미상환된 원금은 처음에 대출받은 금액이 있거든요. 처음에 대출받은 금액에 중도 상환하잖아요. 중도 상환 시에 뭐를 곱해주면 잔금 비율. 자, 대출금이 10억이에요. 10억인데 중도 상환 시에 잔금 비율이 60%다. 그럼 얼마? 10억에 60% 곱해주면 얼마? 6억. 6억이 아직 돈 못 갚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잔금 비율 곱해주면은 미상환 저당 잔금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빼주면은 세금을 납부하기 전, 세전이 나와요. 세금을 납부하기 전 지분 복귀에, 여러분 지분은 자기 자본이 복귀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해석하면 되죠. 그럼 세금을 납부하기 전 투자자에게 내가 돈 투자한 돈 있을 거 아니야. 그 지분이 뭐 한다? 복귀한다는 거예요. 지분이 뭐가 된다? 복귀되는 금액이 나와요. 여기다가 또 세전이니까 세금을 납부해야 되겠네요. 처분 시의 처분 가격과 취득 가격의 차이를 뭐라고 해요? 우리는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이득, 이걸 전문용어로 자본 이득이라고 해요.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이득에 뭐를 내야 돼? 세금을 납부하는데 이 세금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양도, 우리나라에서는 양도소득세다. 자, 양도소득세를 말하죠. 그래서 뭐를 의미하죠? 세금을 납부했으니까 세후 지분 복귀액인데, 이 세전 지분 복귀액은 세금을 납부하기 전 매각에 따르는 현금 흐름이라고 하고, 세후는 또 세후 또 매각에 따르는 현금 흐름이라고도 해요. 자, 이 지문은요 15회와 20회 두 번 말로 출제했고요. 우리 계산 문제는 어디? 계속 요거죠. 그러니까 올해도 이쪽이 중요합니다. 자, 본인의 두뇌에 한계가 있다. 그럼 요거 안 하셔도 되고. 아니, 머리에 헷갈리신다면 요거 놔두고 어느 시험에 나올 것부터 항상. 자, 그런 것을 여러분이 계산하는 연습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17번 문제 하나 볼까요? 다음은 대상 부동산의 1년 동안 예상되는 현금 흐름이다. 상각전, 우리 순영업소득 구하는 거거든요. 자, 임대 면적은 얼마? 100제곱미터가 나왔죠. 그리고 임대 면적당 매월 임대료는 얼마? 우리는 제곱미터당 얼마? 2만 원이 나왔어요. 2만 원. 2만 원이 나와 있네요. 자, 여러분이 2만 원이 나와 있습니다. 2만 원. 제곱미터당 2만 원인데 얼마? 곱하기 얼마? 12개월을 곱해줘야죠. 여기 월이잖아요. 자, 월 2만 원 나왔으니까 12개월 곱해줘야 되고, 여기다가 얼마? 100제곱미터 곱해줘야지 뭐. 그러면 얼마? 우리 공 2개 200만 원에 12를 곱하면 되겠죠? 2,400만 원. 그럼 가능 조소득이 나왔어요. 가능 조소득 얼마? 임대 면적 100제곱미터를 100% 완전히 임대됐을 때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의 임대료 수입이 2,400인데 항상 뭐를 곱해준다? 월 임대로 주어졌을 때는 12개월을 곱해준다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거기서 또 공실 손실 상당액 나오는데 연간 임대료 몇 프로? 5%. 자, 요 가능 조소득 최대한의 임대료 수입의 몇 프로가 공실이다? 5%. 그러면 120만 원이에요. 120만 원. 예? 전자계산기 할 필요 없잖아요. 120만 원이지. 그러면 얼마? 빼주니까 2,280만 원이 뭐가 돼? 유효 총소득이 나오죠. 유효 총소득 나왔는데 거기 봤더니 영업경비는 유효 총소득 경비를 빼줘야 되는데 유효 총소득 2,280만 원에 몇 프로 해놨다? 유효 총소득의 60% 0.6
곱해 이때 이제 여러분 전자계산기를 이용하면 되죠. 공과 하나 없으면 228에 6 곱해주면 돼요. 그러면 얼마 나와요? 1368만 원. 자, 여기에 얼마? 1368만 원이 나오겠죠. 자, 1368만 원 빼서 답을 구하다가는 큰일 난다. 조건이 있어. 거기 괄호 안에 감가상각비 200만 원 포함. 요거 밑줄 그어야 돼. 이게 포인트야. 요거 생각 안 하고 빼면은 이제 함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저기 맨 왼쪽에 감가상각비는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럼 감가상각비가 요 안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포함되지 않죠? 빼야지. 이거 뭐를 빼줘야 돼? 200만 원 감가상각비 빼야 돼요. 그래서 얼마? 1168만 원이에요. 영업경비가 얼마? 1168만 원. 뭐가 아니에요? 아, 여기서 200 빼면 되지. 그러면 얼마? 2280에서 어느 걸 빼야 돼? 1168 빼면 순영업소득이 나오지. 그래서 정답 몇 번? 3번 정답. 여기서 빼는 게 아니라 여기서 빼야 돼. 유효총수에서 영업경비 빼는데 200만 원은 안 들어가잖아, 요 안에. 빼면 요게 영업경비예요, 1100. 여기서 요걸 빼야 나오는 거예요. 3번 정답. 이런 문제, 어려운 문제 아닌데 잘 틀립니다. 함정에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본 시험에 이런 유형으로 출제를 합니다. 답 3번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답이 틀려요? 계산 이거 빼지도 못해요? 2200에 암산도 되는데 요거 빼보세요. 2, 1, 1, 1 이제 덧셈 뺄셈 못하는 거 이해합니다. 30년 전. 근데 돈 받을 건 어떻게 계산 잘해요? 시험은 계산 안 되고 진짜 돈 받을 거. 그게 이게 돈 받는 계산물이 여러분 두뇌하고 계산 실제 계산 눈에 다른가 봐요. 여러분 교재에 220페이지 어림세법. 자, 어림세법은 어림잡아 얼마예요. 그러니까 현금 수입과 지출이 변동이 거의 없는 소규모 부동산에 적용을 하는데 요거는요 간단하게 분석할 때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 전체 기간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뭐만 분석한다? 첫 해만. 전체 투자 기간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첫 해만 분석해요. 네? 투자 첫 해 현금 수입과 지출만을 대상으로 해요. 그러니까 뭐만 따진다? 첫 해만 따지는 겁니다. 그러면 현금 수입과 지출을 뭘로? 승수의 형태로 나타내는 승수법이 있고 또 무슨 형태로? 수익률의 형태로 나타내는 수익률법.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승수법은 우선 승수의 개념을 보면은 승수는 이 투자한 금액을 수익을 가지고 회수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을 말하고 수익률은 투자한 금액 대비 수익과의 비율인데 자, 이 투자한 금액을 수익을 가지고 회수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은 짧을수록 좋을까요? 길수록 좋을까요?
짧을수록 좋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승수값이 작을수록 유리하다. 짧을수록 유리하니까 승수값은 작을수록 유리하고 반대로 수익률은 뭐죠? 높을수록 유리하다 얘기죠. 그리고 요 두 개를 곱하면 얼마? 승수와 수익률 두 수식을 곱하면 1. 두 수식을 곱해서 1이 되면 승수와 수익률은 서로 어떤 관계에 있다? 역수 관계에 있다. 자, 저 맨 왼쪽에서 조순전후를 배웠어요. 자, 승수법에 뭐가 나온다? 조순전후가 나와요. 조순전후. 조는 조소득입니다. 수는 순소득입니다. 순영업소득을 줄여서 순소득이죠. 전은 세전, 현금, 수지를 말하죠. 후는 세후, 현금, 수지를 말합니다. 자, 이때 조 이렇게 가죠. 여러분 앞에 승수 앞에 있는 요 조순전후는요 분모인 수익입니다. 수익. 돈 들어오는 수익입니다. 저기 돈 들어오는 거잖아. 빨간 거 수익. 그리고 분자는 투자 금액인데 조수는 총 투자한 금액에 대한 대가고 전후는 지분 투자액에 대한 대가. 아까 저 왼쪽에 설명 다 했어요. 이거는 총 투자액에 대한 대가고 전후는 지분, 자기 자본, 지분 투자액에 대한 대가를 말해요. 요 두 개는 총 투자, 요 두 개는 지분 투자액에 대한 대가다. 자, 그러면은 이 총 투자액은 내 돈이잖아요. 자기 자본에다가 뭐를 대준 거? 타인 자본을 더해준 걸 말하지. 자, 그러면은 총 투자 금액이 10억인데 총소득이 2억이다. 그럼 얼마? 총 투자 금액을 총소득 2억 가지고 회수하는데 몇 년? 5년 소요된다. 이 말이에요. 5년. 근데 총 투자 금액은 지금 얼마? 10억인데 총소득 2억에서 영업 경비 비용 1억을 지출하면은 순영업소득은 얼마? 1억이다. 그럼 총 투자 금액을 순영업소득 1억 가지고 회수하는데 몇 년? 10년 소요된다. 그래서 총 투자 금액을 순수익 가지고 회수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을 우리는 자본 회수 기간이라고 해요. 자본 회수 기간. 그래서 순소득 승수를 다른 말로 자본 회수 기간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어리가 크죠? 여러분 26회 때 출제했잖아요. 투자액이 10억 동일할 때는 뭐가 조소득 승수보다 어리가 크다? 순소득 승수가 크다. 자, 그러면 대출을 5억 받았어요. 자, 여러분 대출 타인 자본 5억 받았으면은 총 투자액 10억에서 5억을 뺀 내 돈은 얼마? 내 돈 5억. 자, 순 영업소득 1억에서 대출금 5억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 5천만 원 갚았어요. 5천만 원 갚으면 세전 현금 수지는 얼마? 5천만 원. 그러면 지분 투자액 5억을 5천만 원 가지고 회수하는데 몇 년? 10년 소요된다. 또 세전에서 5천에서 소득세 2,500만 원 갚았어요. 납부했어요. 그럼 2,500만 원의 세후예요. 그럼 지분 투자액 5억 원을 세후 현금 수지 2,500만 원 가지고 회수하는데 20년 소요돼요. 어리가 크죠? 또 이게 크죠? 지분 투자액이 동일할 때는 세전 현금 수지 승수보다 세후 현금 수지 승수가 더 크죠? 26회 정답지입니다. 말로 출제를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 말이 OX가 되는지. 자, 역수로 가볼까요? 자, 역수. 순소득 승수의 역수를 우리는 종합 환원율을 다른 말로 자본
환원율이라고 하고 또는 종합자본 환원율이라고 하는데 시험에는 최근에 요 지문으로 많이 내요. 자본 환원율로 많이 냅니다. 자, 그리고 또 세전 현금 수지 승수의 역수는 지분 배당률 또는 여러분 요건 지분입니다. 지분 환원율인 또는 세금을 납부하기 전 세전 수익률인데 최근 시험에는 어느 걸로 출제냐면은 또 지분 환원율로 출제를 많이 해요. 자본 환원율은 순소득 승수의 역수고요. 지분 환원율은 세전 현금 수지 승수의 역수예요. 자와 지가 다릅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그리고 세후 현금 수지 승수의 역수는 27회 계산 문제 출제죠. 뭐를 출제했어요? 세후 수익률 구하는 계산 문제 출제했어요. 자, 그리고 시험 문제에 또 요 총이 있죠. 이 총을 뭘로 출제해요? 지분으로. 또 지분을 뭘로? 총으로 바꿔서 출제 많이 해요. 좀 주의해야 돼요. 조수는 총투자에, 전후는 지분투자에. 자, 역수 관계인데 올해는 요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올해 시험은 여기서 출제가 예상. 2개. 좀 주의 좀 많이 해 두셔야 돼요. 자, 조소득 승수의 역수. 자, 조소득 승수의 역수는 어디 있다? 비율 분석법. 비율 분석법에 보면은 역수가 나오는데 뭐죠? 총 자산 회전율이 나와요. 자, 용어가 좀 어렵습니다. 총자산 회전율은 투자된 총자산이 총투자 금액인데, 자, 여러분, 총투자 금액은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총투자 금액은 부동산 가격이에요. 여기 부동산 가격. 부동산 가격에 대한 뭐의 비율? 조소득. 여러분, 조소득은 2가지가 있다고 배웠죠? 가능조소득, 유효조소득. 문제 잘 보셔야 돼. 뭐 가능조소득 기준한다, 유효조소득 기준한다. 막 지문에 나와요. 그래서 뭐가 아니죠? 순영업소득, 순수익이 아니다. 뭐의 비율? 조소득과의 비율. 역수관계. 근데 올해 시험은 29에는 요 2개가 좀 중요하다는 걸 염두에 좀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우선 어림세법에 대한 내용을 우선 하나 공부를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222페이지에 맨 위에 보시면 222페이지에 맨 위에 보시면 뭐가 나오죠? 한 가지 방법에 의해서 계산된 비율을 다른 방법에서 계산한 비율과 직접 비교하기가 어렵다. 직접 비교하기가 어렵거든요. 왜냐? 미래에 예상되는 현금 수입 지출을 현재의 가치로 할인하지 않아요. 미래 갖고 비교했기 때문에 현재 가치로 할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 비교하기가 어렵다는 것. 그 지문이 또 가끔 시험 지문에 나오기도 합니다. 1번 지문 주의 좀 해두시면 되겠고, 자, 여러분이 저 영업의 현금 흐름하고 어림세법 같이 연결해서 공부했는데 시험 문제에 오늘 이번 시간에 공부한 것에서 2문제에서 3문제 출제되는 범위입니다. 여기서 우선 하나 주의하고 저기서 우리 2문제 평가이론과 연결시켜서 2문제 출제하니까 저 영업의 현금 흐름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뭐부터 215페이지에 정통적 투자 분석 기법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고 오시겠습니다.